자, 교재 제목을 선생님이 초월함수의 어떤 극한과 연속이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초월함수는 우리가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제 초월함수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수2에서는 다함수, 보통 이제 3차함수, 4차함수의 어떤 극한 연속들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이 앞단원에서 이제 수열의 극한 살펴봤었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 함수를 좀 확장할 겁니다. 다함수만 하면 너무 쉽고 단순한 형태만 나오니까 조금 확장해서 이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이냐 연속이냐 이 뒤로 이제 미분법이 될 겁니다. 다함수의 미분법 했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초월함수의 미분법을 하게 될 거예요. 적분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순서는 이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순서인데 극한을 하다 보면 삼각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삼각함수의 특별히 덧셈 정리인데요. 이 덧셈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순서대로 이제 갈 겁니다. 그런데 삼각함수 하면서 미리 극한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필요하니까요. 이 내용을 먼저 하고 극한 파트를 동시에 진행을 할게요. 자, 삼각함수에서 여러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삼각함수 단원인데 하기 전에 좀 복습 좀 하고 갈게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이냐면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어떠한 동경이 할게요.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놈의 좌표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정의가 이 원의 반지름 분의 y좌표가 사인 세타였고요.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 분의 x 좌표가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경이 가지고 있는 이 좌표죠. 이 좌표의 x 좌표분의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를 좀 탄젠트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미적분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도 주로 많이 나오냐면요. 사인 세타의 역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거예요. 또 코사인 세타의 역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탄젠트 세타의 역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하나의 그냥 이름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사인 세타를요. 요렇게 사인 세타분의 1을요. 요렇게 표현하고요. 요렇게 표현하고 이 길을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을요. 요렇게 표현하고 이게 역수라는 뜻이에요. 코시컨트 세타 역수, 즉 시컨트 세타로 읽을 겁니다. 저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자주 나오니까 그것을요 요렇게 쓰고서요 읽기를 코탄젠트 세타로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로 우리가 봤던 어떤 하나의 관계성이 특히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관계가 특히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요 어떻게 표현이 되기도 하냐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표현되기도 하죠. 요거 자, 그 다음에요 특별하게 사인과 코사인과 그 관계성이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성이 제곱관계, 즉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그런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양변에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요. 1 더하기 사인 제곱, 일단 먼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양변을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이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그런데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즉 탄젠트 제곱 세타죠. 더하기 1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쓴다고? 시컨트 세타라고 쓴다고요. 근데 그놈의 제곱이죠. 즉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변형 공식이에요. 그 다음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비슷한 모양새의 어떤 공식이 나올 거예요. 변형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좀 힘들단 말이죠. 특히 이거 어디서 쓸 거냐면 적분에서 쓸 거예요. 나중에 보통 적분에서 좀 많이 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혹시라도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표현이 나왔다. 시컨트 제곱 세타는요 무조건 탄젠트 제곱 세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1만 더 큰 값이에요. 시컨트 제곱 세타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혹시라도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나와 있다 표현이 코시컨트 제곱 세타는요 무조건 코탄젠트 제곱 세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1만 더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통칭해서 선생님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그 다음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의 관계성을 육각형에다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할 텐데요. 특히 이제 미분에서 많이 할 겁니다. 미분에서. 미리 좀 할게요. 육각형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선을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기본 삼각함수를 쓰겠습니다. 기본 삼각함수를 철자순으로 쓸게요. 먼저 오는 순으로. 코사인이 먼저죠, C가. 그 다음에 사인이 그 다음 오죠. 사인. 그 다음 탄젠트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이름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너편에다가 역수를 쓸 겁니다. 그럼 코사인의 역수가 뭐라고요? 시컨트라고요. 사인의 역수가 뭐라고요? 코시컨트라고요. 탄젠트의 역수가 뭐라고요? 코탄젠트라고요. 그리고 가운데다 2를 쓸 겁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생각하냐면요. 이것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이것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이것 두 개를 곱하면 얘 나오고요. 이것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이것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걸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굳이 막 의도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또한 이것 두 개 곱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이것 두 개 곱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역수가 바뀌냐. 그거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외워주셔야 될 거는 이거 좀 외워주세요. 이거 기억자 모양. 기억자 모양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 기억자 모양 외우세요. 즉 기억자 모양은 제곱입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에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1 제곱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즉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자, 이렇게 이제 기억자 모양에서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혹시라도 만약 시컨트 제곱이 무엇이었었는데 코시컨트 제곱이 뭐였었는데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기억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억해두면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쓸 거냐면 이 제곱 관계는 그냥 아예 외우세요.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 제곱 똑같아. 그냥 1만큼 거야. 코시컨트 제곱은 코탄젠트 제곱과 똑같아. 그냥 1만큼 거야. 그냥 외우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것을 어디에 쓸 거냐면 특히 미분하고 적분하면서 이 모양새를 알아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미분 적분 관계가 좀 보기 편해질 거예요. 지금은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특수한 삼각함수 값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이미 삼각함수의 기본 틀을 하면서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게요. 거기 조금만 추가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대부분 다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 이 원은 커지나 작으나 이 비율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지름 얼마나 많이 둡니까? 반지름 1로 많이 두죠. 반지름 1로 많이 두어버리면 결국은 x좌표가 반지름 1이라고 가정하면 x좌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고요. y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 1인 이 단위원에서의 이 각각의 특수한 각도의 좌표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특수각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기본 형태에서 특수각은 30도, 60도, 90도, 이제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210도, 240도, 270도, 300도, 330도. 거기에 45도, 135도, 225도, 315도. 여기에 대한 특수각을 다 외웠었죠. 여기에 대한 특수각을. 포도법이라고 한다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등등등. 그거부터 먼저 점검할게요. 자, 반지름 1입니다. 자, 0도입니다. 0. 0도 또는 0이라고 할게요. 0에 대한 사인 얼마죠? 0에 대한 코사인 얼마입니까? 0에 대한 탄젠트 얼마입니까? 0에 대한 사인 값을 1이라는 얘기는 이놈의 y좌표 1이라는 얘기예요. 얼마죠? 0이었죠. 0에 대한 코사인 값 1이라는 얘기, 요놈에 대한 0도에 대한 코사인 값 1이라는 요놈의 x좌표 1이라는 뜻입니다. 반지름 1이에요, 지금. 요놈의 x좌표 1이죠. 탄젠트 0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놈의 x좌표분의 y좌표, 다른 말로 기울기입니다. 원점을 연결해서 기울기 0이죠. 요렇게 해서 지금 다 외웠을 거란 말이죠. 먼저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 지금 150도입니다. 150도. 150도 6분의 5파입니다.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짜리의 사인 값 읽어라, 코사인 값 읽어라, 탄젠트 값을 읽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의 사인 값은요, y좌표 읽을 겁니다. y좌표는 2분의 1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다음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기울기, 즉 탄젠트는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그 내용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삼각함수를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가장 기본값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나 추가할 거냐면요. 이 각도들을 15도 각도로 모두 다 분리할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15도 각도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것만 추가할 거예요. 요거 즉 15도. 고도법으로 따지면 12분의 파입니다. 얘 75도. 75도. 12분의 5파입니다. 1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15도 늘어난다. 여기서 15도 쭉, 그러니까 90도에서 15도, 90도에서 15도, 즉 105도죠. 105도. 그 다음에 요것 165도. 그 다음에 요것 195도죠. 그 다음에 요것 270도에서 15도 빠진 값, 즉 255도. 그 다음에 요거요 270도에서 15도 더하니까 285도죠. 그 다음에 요것이요 345도가 되겠죠. 이 값만 지금 더 추가할 겁니다. 이가 외우시기 바래요. 다 12분의 파이짜리예요.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얘는 15도가 지금 12분의 파입니다. 그럼 75도는요. 요놈의 몇 배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값이 12분의 5파입니다. 12분의 5파이, 12분의 7파입니다. 12분의 8, 12분의 5, 12분의 10, 12분의 11파예요. 12분의 13파이고요. 14, 15, 16, 12분의 17파입니다. 12분의 14, 18파이, 12분의 19파이, 20, 21, 22, 12분의 23파이. 요렇게 해서 이 각도들을 다 외울 거예요. 자, 이 각들이 가지고 있는 탄젠트를 외우지는 마시고요. 사인하고 코사인만 외우시기 바래요. 사인하고 코사인만.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이 각들입니다. 다. 이 빨간색 각도들 통칭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 각도들이 가질 수 있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요. 모두 다 어떤 모양새를 띠게 되냐면 4분의 루트 6, 루트 2의 모양새를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호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요. 앞에 부호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를 지금 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에 비해서. 이건 양수 값으로 큰 값이고요. 이건 양수지만 좀 작은 값.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인데 여기 이렇게 쓰면 그냥 음수 값으로 크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면 음수 값으로서 작다. 지금 절대값이 작다. 음수 값으로서 작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할게요. 자 15도의 사인 값은요. 15도의 사인 값은 일단은 y좌표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일단은 양수예요. 양수인데요. y좌표입니다. y좌표. 사인도 y좌표. y좌표인데 굉장히 바닥면에서 조금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로서 그 값이 조금, 절대값이 조금. 그래서 여기가 뺄셈보가 나올 겁니다. 자, 코사인 15도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15도는요, 이 각인데요. 일단은 양수니까 코사인 값은 x좌표에 있기로 했어요. 요놈의 x좌표는요, 거의 여기 1에 근접하죠. x좌표는 거의 1에 근접하죠. 그래서 일단은 양의 값이고요. 양의 값으로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즉 4분의 루트 6, 루트 2에 크게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선생님 탄젠트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인과 코사인을 외워두면 탄젠트 15도는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 값이니까 그냥 굳이 안 외웠어도 유도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요놈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195도짜리. 195도짜리의 사인 값은요. 195도짜리의 코사인 값은요. 일단 사인 값은 요놈의 y좌표에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바닥면이 없으면 이게 바닥면이 없으면 요놈보다는 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일단은 y좌표는 음수입니다. 그리고요 4분의 루트 6, 루트 2에서 음수 값이긴 한데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만 이 조금이라는 절대값이 작은 그런 모양새로 나올 겁니다. 자 코사인 한번 볼게요. 코사인은 요놈의 x좌표에 이거란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왼쪽으로 가 있죠. 많이 일단은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음수입니다. 그리고요 많이 가 있어요. 저기 가 있어요. 많이 가 있죠. 따라서 이것을 크게 제 절대값 크게 되니까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 추가한 값입니다. 물론 당연히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짜리 다 외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빨간색 값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이 값들은 여러분들 외우지 않더라도
지금 하게 될 삼각형제 덧셈 정리를 하게 되면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이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단편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떠한 과정에서 마지막에 사인 뭐 295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삼각형제 덧셈 정리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될 거니까 일단은 이 결과를 알고 있으셔야 그 말이에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보내요. 요거부터 조금 특수각에 대한 값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인 1번이요. 사인 15도 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2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2번으로 사인 75도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75도 값. 사인 75도는 요 놈에 대한 y좌표를 읽으래요. 그럼 당연히 일단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일단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많이, 즉 크게, 절대값이 크게 되면 4분의 루트 6과 루트 2가 더해지는 모양새. 이게 바로 사인 75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외우라고 했지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지금 하겠습니다. 삼각형제 덧셈 정리입니다. 오늘 수업의 이제 주 내용이 될 거예요. 삼각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마치 어떤 그 곱셈 공식의 제곱식처럼 a 더하기 b의 제곱은 우리가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처럼 이런 전개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에서도 이러한 마치 분배하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더래요. 그리고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번째,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세 번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네 번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섯 번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여섯 번째,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사인은요, 얘가 마치 분배하기를 어떻게 분배하냐면,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사인, 코사인, 사인. 그런 식으로 분배가 되요. 즉, 사인, 코사인, 사인. 그리고 각도는 그대로 알파, 베타고요. 여기에 부호는 그대로 여기 따라갈 겁니다. 보통 편하게 얘기하기를 사코, 코사라고 많이 해요. 사코, 코사. 자, 그럼 얘는 똑같아요. 사인은 덧셈 정리, 사인의 분배는 사코, 코사입니다. 사, 코, 사, 각도 알파, 베타. 대신 이 부호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코코사사입니다. 분배하게 되면 코코사사, 덧셈 정리. 사. 각도는 알파, 베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코사인은 부호를 거꾸로 가져갈 거예요.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이것도 코사인의 덧셈 정리. 사. 각도 순서대로 알파, 베타. 대신 부호 반대로. 플러스 이렇게 해요. 그럼 탄젠트 좀 분수방에서 좀 복잡한데요. 탄젠트는요, 얘를 요 놈의 반대부호를 가져갑니다. 빼기입니다. 1빼기. 두 놈의 곱.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순수하게 마치 그 분배처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요렇게요. 자, 그럼 얘는요, 1 플러스로 갑니다. 플러스. 그 다음 두 놈의 곱.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순수 분자는 마치 전개처럼, 분배처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요렇게 된대요.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사인 75도가 두 번째 2번 문제 사인 75도가요.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외우라고 했습니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이제 덧셈 정리라고 유도할게요. 덧셈 정리 가지고 75도는 우리가 아직 생소한 각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30도나 45도나 60도 또는 90도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보자는 얘기예요. 75도는요. 어떻게 지금 볼 수 있냐면요. 사인 알고 있는 특수가 45도와 30도의 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각으로 표현돼요. 120 빼기 45도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인 덧셈 정리에서 마치 분배되죠. 사코코사입니다. 사, 코, 사, 45도, 30도. 45도, 30도. 부호 그대로 덧셈. 그럼 우리가 아는 값 2분의 루트 2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2죠. 2분의 1이죠. 해서 분명히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사인 75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배경이에요. 모든 이 빨간색에 대한 특수는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작업을 매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면은 31번에 사인
25도 코사인 20도 더하기 코사인 25도 사인 20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각이 아니죠. 특수각이 아니죠. 그런데 다행히도 덧셈 정리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어떤 덧셈 정리입니까? 얘는 사인 25도와 20도의 합의 덧셈, 사코 코사 모양새고요. 각도 25도, 20도, 25도, 20도니까 결국은 사인 45도를 표현하는 덧셈 정리 모양새였다라는 걸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특수각이 아니면 그 값을 구할 방법은 지금 덧셈 정리 형태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음에 47번 한번 볼까요? 47번에 사인 80도, 사인 130도 더하기 사인 10도, 사인 40도인데 이것은요 80도, 130도, 10도, 40도를 모르는 특수각인데 특수각이 아니고요. 또한 어떠한 그 삼각함수의 어떤 덧셈 정리 모양새가 아니죠. 이기도 하고 또한 각도도 80, 130이면 여기 80, 130이던가 10, 40이면 여기서 10, 40이면 그렇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뭔가를 지금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필요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삼각함수 이제 각도 변환인데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런 모양새가 나오거나 사인 파이 더하기 뭐 빼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더하기 세타 모양새 나오거나 또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또는 빼기 세타의 모양새가 나오거나 또는 2파이 더하기 빼기 세타의 모양새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 각들을 다 죽이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삼각함수에서 기본 화면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인 80도는요. 사인 80도는 사인 90도 마이너스 10도로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90 마이너스 10도로. 그리고 여기 90도가요. 2분의 파이니까요. 이 각도는 이 부호 가지고 다 통째로 없애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도를 우리는 10도만 남길 테고요. 자, 여기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분의 5파이, 즉 2분의 정수파이, 2분의 호수파이가 나오게 되면 이름이 바뀌죠. 사인은 뭘로 바뀝니까?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부호 조심하세요. 이 90도 빼기는 90도보다 조금 작은 격이니까 여기 1사분면에 있는 모양새죠. 자, 1사분면의 사인은 부호, 올사탄포,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양해보입니다. 양해보. 자, 그 다음에 사인 130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130도가 사인 90도 더하기 4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고려하면서 한 겁니다. 180도 빼기 50도라고 하면은 얘랑 지금 연관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90도 플러스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수 있는 특수각이에요. 그러면 각도는 40도 남기고요. 이름은 바뀌죠. 90도 플러스니까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90도의 플러스는 90도보다 조금 더 플러스된 각의 뜻이니까 2사분면이에요. 자, 2사분면 사인은 양해보입니까? 왜 뭡니까? 올사탄소에서 사인 양해보죠. 그래서 여기도 부호는 그대로 양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모양새가 되면서 코사사 얘는 코사인 몇 도하고요? 10도하고 40도의 덧셈이니까 여기는 뺄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코사인의 특징은 이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도 좋죠. 코사인 30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지우고 왔습니다. 자, 50번 볼게요. 50번에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2일 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알파는 2사분면이고요. 알파는 2사분면입니다. 알파는 2사분면의 값이고요. 각도 베타는 3사분면의 각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 나는지 1 나와야 되죠. 거기서 우리가 사인 값을 알게 되면 코사인 값도 당연히 알게 되죠. 사인 제곱,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니까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나오야 되니까 얘는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니까 얘는 25분의 9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빼기 25분의 6, 코사인 제곱 알파는 25분의 16에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가 나오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이거 각도 결정하려고 2사분면 각도를 줬습니다. 각도가 2사분면, 2사분면 코사인 같은 부호가 음수죠. 2사분면 코사인 음수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가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사인 베타도 마찬가지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3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코사인 값은 탄젠트 값은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탄젠트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덧셈 정리는 싸 꺾었었잖아요. 얘는 싸
코 마이너스 코 사 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다 찾아낸 값으로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네요.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제인데요. 여기에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고요. 사인 베타가 14분의 11이고요. 알파나 베타는 모두 다 얘가 즉 1사분면이라고 씁니다. 베타도 1사분면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이렇게 나오니까 코사인 알파도 나올 겁니다. 코사인 알파가 14분의 3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사분이니까 양이고 선택한 겁니다. 사인 베타가 14분의 10이니까요. 연음에서 코사인 베타도 나올 겁니다. 얘가 14분의 5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사분이니까요. 그럼 이제 준비를 다 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각도를 구하려면 요놈의 사인 값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놈의 사인 값을 코사인 값을 먼저 계산해 좋습니다. 탄젠트를 계산해 좋고 근데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하니까 사인이나 또는 코사인을 이용하면 좋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코 마이너스 플러스 사 이렇게 되고요. 즉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냐 이거 각각 다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지금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이 2분의 루트 3.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사인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분명히 요것하고 요것이죠. 즉 60도 하고요. 몇 도가? 120도가 있어요. 60도하고 120도. 60도하고 120도. 조건법으로 따지자면 3분의 파이하고 얼마입니까? 6분의 5파이가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그 각도가 두 개, 60도하고 120도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둘 다 가능할지 하나만 가능할지.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60도라든지 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0도가 나왔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려면 사실은 요놈에 대한 코사인 값 한번 결정해 봐야 돼요. 얘를 코사인 값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코사인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특이하게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인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온 것은 이것 두 개입니다.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것은 요것 두 개예요. 120도하고 몇 도요? 240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면 요 각도죠. 120도입니다. 그래서 120도라고 최종 결론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또 한번 계산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알파 보세요.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라고 하는 것은 1사분면 각이긴 하지만 사인 값이 거의 1에 근접한 값입니다. 사인 값이 거의 1에 근접했다는 얘기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값이에요. 얘가 알파 값은 거의 90도에 근접한 값입니다.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면요. 45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5도 기준으로. 45도 값은 사인이랑 코사인 다 2분의 루트이죠. 얘는 2분의 루트보다 훨씬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90도에 45도가 큽니다. 90도에 근접한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도요. 사인 베타 2분의 루트 2보다는 더 커요. 거의 1에 근접한 값이니까. 이 비교해보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는 얼마입니까? 14분의 7루트 2죠. 14분의 7루트하고 14분의 10이라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얘가 더 클 거예요. 왜냐면 14분의 여러분 루트 121이고요. 얘는 14분의 얼마입니까? 98 이렇게 되나요? 7루트는 따라서 분명히 얘가 45도보다 큰 사인 값을 얻어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90도에 근접한 값입니다. 둘 다 45도 커요. 그럼 결국 두 개 더하는 값은 분명히 얘도 45도가 크고 그러니까 90도에 근접한 값이고 얘도 90도에 근접한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 더해서 60도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각도는 최종적으로 120도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73번에 보면 73번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이 안 풀어지죠. 그럼 합구배를 이용해서 보통 풀죠. 판별식이나 합구배 문제인데 그것의 근을 각각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보습니다. 그럼 두 놈의 합은요. 두 분의 관계에서 4가 나오고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두 분의 곱은요. 공각계수 관계에서 2가 나오죠. 따라서 이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덧셈 정리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분자의 순수 분배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에서 이제 값이 이제 얻어질 거예요.
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87번입니다. 87번.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요놈의 계산하래요. 자, 다시 한번 예전 삼각함수의 내용을 좀 기억해보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걸 구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예 통째로 지워버렸죠. 2분의 파이는 2분의 정수 파이는 무조건 지울 수 있었습니다. 부호까지도요. 그래서 여기 알파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는 어떠한 각도 2분의 코스파이니까 이름이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요거니까 요거보다 조금 빠진다. 요거가 조금 빨리 요거죠. 즉 3, 4분의 뜻이면 3, 4분의 사인 부호가 음수죠. 이렇게 해서 아예 요놈 그냥 날려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특수각 중에서도 이런 것들, 이런 특수각들은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특수각은 아니지만 이것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래요. 그게 바로 덧셈 정리입니다. 그럼 덧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 코, 마이너스죠. 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코사인 알파는 우리가 사인 알파를 알게 되면 코사인 알파는 자동으로 알게 되잖아요. 코사인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당연히 제곱 관계, 사인 제곱과 코사인이 밀러가 되니까 3분의 2루트 2 대신 1, 4분의 알파라고 했으니까 양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루트 2고요. 사인 3분의 파이는 당연히 알죠.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사인 알파는 미리 제시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라고요.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각도 안에 특수각은 기존에는 이러한 특수각만 아예 날려버렸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도 다 날릴 수 있다는 거. 물론 덧셈 정리를 써야 됩니다. 보내겠고요. 그 다음에 96번에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는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루트 3분의 1일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 문제 풀이 거면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결국은 사인, 싸, 요거 계산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찾아낼 거냐면 얘를 특이하게도 한번 각각을 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곱. 그럼 여러분 제곱은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는 우변 제곱 9분의 1이죠. 자, 요거 제곱해서 밑으로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이퀄 우변 제곱 3분의 1이죠. 특이하게 이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하면 이 모양새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더하는 그 모양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얼마입니까? 1이죠.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얼마입니까? 이것도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면서 우변 여기 계산은 9분의 4가 되나요? 따라서 이 계산의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요.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8번이요. 자, 108번 뭐 역함수가 소재가 돼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사인 x라고 했고요. x 값의 범위는 지금 1, 4분면입니다.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이때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또는 f 인버스 x라고 표현하고요. 무엇을 계산하냐면 g 4분의 3값을 계산하고 있고요. g 5분의 3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파라고 했고요. 이것을 베타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은요. 함수 관계에서 역함수의 4분의 3이 알파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 알파 값이 4분의 3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 베타가 5분의 3이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f 함수에서 할 수 있게 돼요. 즉 f 알파는요. 사인 알파죠. 즉 사인 알파가 4분의 3이고요.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라는 뜻을 준 겁니다. 그리고 뭘 계산하래요?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라고 해서 아까 했던 전형적인 문제죠. 사인 알파 나오면 코사인 알파 나와야 되고요.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17이네요. 1사분이니까요. 사인 베타가 나오면 코사인 베타 당연히 나오죠.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저놈의 덧셈명이 쓰게 되면 마이너스 싸 해서 이 값들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 이 계산 결과가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몇 번이니까 몇 번 내용인가요?
지금 50번이죠. 50번 문제를 그냥 역함수를 소재로 시켜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게끔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8번부터 이제 직선의 어떤 두 직선 이루는 각도의 크기.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도 매적을 이용해서 이제 각도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했을 텐데요. 또는 뭐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자면 더 전 단계로 가자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어떤 덧셈적을 이용해서 각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특히 두 직선의 각도를요. 그런데 자, 원래는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문제냐면 y는 3x 플러스 1은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y는 3x 플러스 1.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는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요. y는 마이너스 2x는. 그런데 어쨌거나 각도는요. 얘가 하나가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그 각도는 변함이 없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해도 이 각이나 이 각도 두 직선의 각도는 그대로 똑같은 각도로 나올 겁니다. 물론 각도는요, 예각도 있고 둔각도 있겠지만 보통 예각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를 다 원점으로 y절편이 원점이 되게끔 평이동을 할게요. y는 3x 플러스 1은 굳이 이 y절편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y는 3x로 평행이동을 해놓고 각도를 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즉 y는 3x. y절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원점으로 이동해서 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 이루는 각도 얘가 여기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예각을 구하래요. 그래서 사인 그 빨간색이 각을 더 크게 가지고 있죠. 이 x축이 양의 방향으로서의 각도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 빨간색 각을 편의상 알파로 둘게요. 여기를 알파로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파란색이 x축의 양의 방향 이런 각도를 여기를 베타로 둘게요. 그러면요. 선생님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기울기였습니다. 원점과의 기울기가 탄젠트였어요. 원점과의 기울기. 얘가 바로 탄젠트 값을 표현하고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 즉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입니까?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죠.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 기울기 3은요. 탄젠트 베타죠. 이 베타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입니다. 탄젠트 베타가 3일 때 두 놈이 이루는 각, 여기서 표현하자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각과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각의 차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계산하라. 이 각의 크기가 두 직선 이루는 각도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겁니다. 하나가 알파고 큰 놈이 알파고 여기서 보거든. 큰 각이 알파고 작은 각이 베타면 큰 각과 작은 각의 차가 두 직선의 교각일 거예요. 교각이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각이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때 이 자체가 순수하게 예각이면 그냥 이 각을 표현해주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30도로 나오게 된다면 그냥 30도라고 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하고 이 두 직선 이런 각도를 여기를 계산해버렸대요. 둔각으로 나왔으면 예각으로 실제로 예각으로 바꾸려면 150도는 이 예각 30도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두 직선 이루는 예각을 놓고 있으니까 일단 교각은 예각도 있고 둔각도 있는데요. 이 교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예각일지 둔각일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각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답해주면 되고요. 만약 예각이라고 한다면 얘가 교각이긴 한데 예각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요 놈을 답해주면 되고요. 이것을 그냥 예각의 교각이라고 선택하면 되겠고 만약에 얘가요 둔각이라고 한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만약에 둔각이라고 한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둔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뭘 답해줘야 되냐면요 파이에서 그러니까 180도에서 이 각도를 빼서 예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렇게 아무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예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이 답을 선택하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둔각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예각으로 바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예각의 교각을 원했으니까요. 예각의 교각. 자 그러면 예각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탄젠트 값
첫 번째 상황, 이게 예각인 상황이에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예각인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덧셈정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즉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체가 지금 여기서 문제 정원하는 세타입니다. 요 놈이 계산 결과 얼마입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2하고 3의 곱이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지금 1이 나왔죠. 1 이렇게. 즉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나왔습니다.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왔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봐도 돼요? 예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했는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했는데 혹시라도 음수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가 바로 둔각이라는 얘기예요. 둔각.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요. 실제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예각의 세타 값, 예각의 교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예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탄젠트 무엇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파이에서 이것을 빼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요. 이것을 실제로 나오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젠트 이 파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지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남고요. 탄젠트 이름 안 바뀌죠. 파이니까. 탄젠트 이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파이 마이너스가 2, 3분의 2, 3면 탄젠트 곱부가 이렇게 됩니다. 혹시라도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해서 음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각이 나오면, 즉 양수값이 나오면 그대로 양수값 선택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음수값이 나오면 그냥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해석합시다. 그것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바로 절대값입니다. 음수가 나오면 양수 바꾸는 기호가 바로 절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아예 이렇게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아예 이렇게 외울게요. 즉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교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안 쓸게요.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교각을 만약에 문제화 시켜줬다 치면 이 예각에 대한 교각을 탄젠트를 계산할 거예요. 탄젠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놈의 탄젠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될 텐데 이것이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답을 취하면 되고 혹시라도 얘가 음수가 나오면 그걸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통칭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바로 절대값이죠. 절대값. 요렇게 그냥 외우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탄젠트 예각에 대한 교각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할게요. 이 탄젠트 알파가 바로 뭐죠? 바로 요놈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즉 기울기라고 쓸게요. 한 직선의 기울기. n1이라고 쓰겠습니다. 기울기 1이라고 쓸게요. 기울기 1. 그 다음 탄젠트 베타가 뭐죠? 탄젠트 베타가 바로 또 다른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2라고 쓸게요. 뭐 m1, n2라고 써도 좋습니다. 기울기 2. 그 다음에 여기도 기울기 1 마이너스 기울기 2 이렇게. 즉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만약에 혹시나 두 직선이 이루는 교각, 특히 예각일 겁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교각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그것의 탄젠트 값을 먼저 취할 거예요. 이 예각의 교각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탄젠트 값을 먼저 찾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찾을 거냐? 1 플러스 두 기울기의 곱 분의 두 기울기의 차의 절대값. 이게 바로 예각의 교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이고요. 탄젠트 베타가 3입니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표현 안 쓸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문제에서 예각에 대한 교각을 세타라고 했죠. 즉,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각의 교각이에요. 예각 교각. 그러면 이것은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1 플러스 두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두 기울기의 차. 어디서 어디 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절대 취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5가 되죠. 거기다가 절대값 시험값. 즉 이게 바로 예각에 대한 교각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즉 탄젠트 세타가 1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타도 구할 수 있겠는데 탄젠트 세타가 1이면 45도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직선의 이루는 각도는 45도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133번입니다. 두 직선의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래요. 자, 하나가 y는 ax고요. 하나가 y는 ex입니다. 그리고 예각이 여기서는 예각의 교각이 지금 45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예각의 교각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교각, 즉 예각 교각에 대한 문제. 그럼 그대로 쓰겠습니다. 탄젠트 교각. 근데 교각이라고 표현 쓸게요. 탄젠트 교각은요. 1 플러스 기울기의 곱. 기울기는 기울기 2, 기울기 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쓴다고요? 기울기의 차. 네, 절대값. 이대로 써놓고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서 준 거는요, 교각절조 45도는 1 플러스 두 기울기의 곱이 A하고 2죠. 즉 2A. 그럼 두 기울기의 차 A에서 2 뺀 겁니다. 어차피 어디다 빼도 상관없어요. 절대값 취할 거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탄젠트 45도가 얼마입니까? 1이죠. 1은 1 플러스 2A분의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럼 절대값 해석할게요. 1 플러스 2A분의 A 마이너스 2가 1이었죠. 1 플러스 2A분의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A값 나올 테고 여기서 A값 나올 겁니다. 그래서 A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양수 A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양수 A를 하나만 선별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직선의 각도, 두 직선의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는 이제 삼각형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사실은 그리고 벡터에서 하게 될 내적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적분에서는 삼각형 특히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탄젠트 덧셈 정리.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차라리 기억하시기 바래요. 탄젠트 예각에 대한 교각은요. 두 1에다가 두 기울기의 곱 분의 두 기울기의 차의 절대값 시험과 같다라는 거. 자, 외울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 안 외우니까 그런 거예요. 꼭 외워주시고 바로바로 응용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